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됐죠?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4개월 됐어요. 이제 좀 이제 업무 파악은 하셨을 것 같고 지금 민원은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로 오는 거하고 각 부처청으로 또 지방 정부로 가는 거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따로따로 하나요?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한 해에 지금 1,170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국민권익위에 신문고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각 부처청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국민권익위가 직접 관할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정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행정기관이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것은 그 행정기관이 알겠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따로따로 한다. 보충 민원을 그러면 각 부처청의 민원은 책임은 국민권익위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해결이 통제나 관리도 안 해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부의 민원은 국민권익위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지금 관계 없이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권익위로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체불도 국민권익위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노동부는 국민권익위로 이첩합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 중에서 이제 각 부처가 해결이 되면 각 부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넘겨주고 있어요 지금. 다 넘겨서 거기서 해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 140만 건을 앞으로 줄여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집단 민원이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의 업무 갈등 업무 민원 업무 처리는 각 부처청에 관계된 거는 이첩하고 아닙니다. 그 각 부처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스템을 내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민원인이 노동부에다 냈어요. 그럼 노동부가 최종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로 직접 오는 민원 아까 말했던 법정 민원. 최종 책임 노동부의 책임지고 만약에 노동부에 관계된 민원이 국민권익위로 갔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나 월급 못 받았어요. 뭐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노동부로 보냅니다. 노동부로 보내서 노동부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해주면은 이게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다시 온다고 하는 게 그게 민원이 보충 민원을 제기한다는 취지입니다.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시스템으로 오는 건 아니고 얘가 노동부에 했더니 잘 안 된다고 뭐 화난다고 해서 다시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안 오면 여기서 종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오면은 저희는 이제 민원이 해결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결하는 게 그러니까 이첩이 일단은 종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을 받는 주체가 온갖 영역이 있잖아요. 각 부처청 있을 테고, 만일 산하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지방 정부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노동부 산하의 한 기관에 민원이 왔다. 최종 종결 책임은 그 기관이 지는 거죠. 예, 우리 노동부에서 지는 겁니다. 아니 노동부 아니지. 노동부 산하 기관이. 산하기관에 오면 산하기관이 지는 겁니다. 산하기관이 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 관리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예. 저는 법적 민원의 국가에 통합 관리 대한 모든 민원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고, 예? 대통령이 직접 다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 전문 처리 기관으로 국민권익위를 둔 거고. 예. 그럼 국민권익위에 오는 것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각 부처에 넘겨서 또는 각 부처에 오는 걸 각 부처가 알아서 처리는 하더라도 내몰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처청, 산하기관, 지방정부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거는 통합 관리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을 좀 예를 들면 그중에 민원의 그러니까 민원 처리도 예를 들면 각 부처청이나 지방정부나 막 각자 알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을 텐데 예. 그것도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결 잘 된 거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거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통보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종류별로 좀 나눠주든지 이건 반복되고 있는 민원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은 사실은 정부가 다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부에도 내고 시에도 내고 도에도 내고 대통령실에도 내고 권익위에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보니까 그게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 관리하는 방을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요즘은 뭐 옛날처럼 수작업할 때하고는 다르니까 예, 예. 동일성 여부야 뭐 인공지능으로는 쉽게 파악할 테니까요. 그 시스템을 좀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거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이 좀 분류가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민원인의 의사가 제대로 적정선에서 반영돼서 해결되는 거, 그 만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또는 민원인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법률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어서 기각 또는 반려 불가 처리한 거,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거, 아니면 관련 부처 업무가 아니어서 이첩되는 거, 그럼 그것도 최종 결론이라겠지. 좀 분류를 좀 해서 좀 추적 관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예. 모든 민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자기는 인생을 걸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예, 예. 우리는 막 천몇 백만 건 중에 막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목숨이 걸린 문제거나 인생이 걸리거나 흥망이 걸린 다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되고 안 되고 다음 문제인데, 저도 한번 처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결국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상대방이 이거 우습게 알아. 이거를 막 그냥 정말 정성 없이 이미 답변하였으므로 참고 바람, 이게 딱 두 줄로 오잖아요. 이거 열이 확 나. 안 되는 이유라도 좀 자세히 써주든지 아니면 만나서 얘기라도 해주든지 하면 다르거든요. 그 민원들의 특성이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단 직원이 만나서 얘기해주면 잘 인정이 안 되는데 좀 고위 관리나 아니면 기관장이 해주면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중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민원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 사실은. 되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 잘 시정이 되죠. 근데 안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진지하게 들어주느냐, 나에 공감해 주느냐. 좀 맞는 말인데 참 안타깝다 이거 하고 그거 안 되는 거를 싫어 이런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을 대하는 좀 공무원들의 태도도 사실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급 전문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민원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지.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확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면 평생의 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들여서가 아니고 그런 억울한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필요하면 인력도 좀 늘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도 강화하고. 근데 결국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일선 시군구나 뭐 아니면 산하기관이나 각 부처청의 일선은 전문성이 없어요. 맨날 교체하고 하니까 민원인이 너무 귀찮다고요. 그 민원인의 원자를 갖다 원망할 원자를 쓰잖아요. 예. 근데 그 원래 원망할 원자가 아니고 원할 원자를 써줘야지. 우리 정부가 원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요. 국민을 진짜 존중해야 되는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런 개개인들도 합치면 1년에 국민 건의기만 1,200만 건이 온다니까 다른 부처청 합치면 한 2,000만 건 넘겠죠. 그 2천만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복 민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막 정부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해소를 해주고 설명해드리고요. 이러면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성남시장 처음 취임했을 때 그 전 시장은 시청을 다 봉쇄를 했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열었거든요. 열고 시장실도 개방을 해놨으니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겠습니까? 찬스다 막 이래가지고 막 쳐들어왔는데 되게 한 20-30명 단위의 막 집단 민원들이 집회 신고하고 막 쳐들어오는데 그냥 다 오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정말로 많이 왔는데 제 경험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 얘기를 들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내가 한 2시간 막 이렇게
듣고 되는 거는 되는 대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정리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 다 판단하고 고위 공무원들 참여시켜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울고 갔어요. 고맙다고. 자기들이 처음 그 민원을 냈을 때 공직자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2, 3년 동안 막 3, 4년 동안 머리띠 묶고 휴가 내면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돈 쓰고 시간 베리고 막 인생 낭비하고 안 그랬을 건데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내가 왜 몇 년 동안 휴가 내면서 쫓아다녔겠냐고 고맙다고 되게 울고 갔거든요. 박수치고. 실제로 저는 국가민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사회적 낭비가 커요. 민원 이거. 반복 민원 막 평생 반복 민원 낸 사람 많죠. 그 사람은 인생을 여기다 걸고 있어.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진지하게 진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고 했으면 그 사람이 평생 진짜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국민권익위만 1200만 건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첨단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몇백만이라도 놀랄 노자인데 1000만이 넘어간다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님 역할이 매우 커요.